도너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합니다.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 오늘이고요. 또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가 됩니다.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이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이렇게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만나보시죠. 네, 도너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496.2%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종목들 보겠습니다. 덱스터, 오스템, 네이버, SNK, SM라이프 디자인 이렇게 있고요. 포트 제외된 종목들 15.9%로 수익 나면서 포트 제외되기도 했었고요.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은 17.7%, 15.2%, 8.4% 정도로 수익률 좋게 나왔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TS 인베스트먼트가 24.2%나 수익을 내줬었고요. 우성사료가 16.6%, IHQ가 12.5%, 보성파워텍이 12.7%, MKM은 10.1%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네, 보령제약이 12.9%, 대성파인텍이 12.4%, SM라이프 디자인이 23.5%, 제로투세븐이 11.1%, HMM이 20.2%로 포트가 제외됐었죠. 현대코퍼레이션이 0.5% 구간에서 포트 제외시켰고요. 신성델타테크는 15.4% 수익 내주면서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습니다.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네, 현재 종목들은 메디포스트, 금호석유, 남해화학, 안랩, 한전산업 이렇게 5종목 담겨 있는데요. 지금 안랩을 포트에서 제외시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0.4% 구간에서 포트 제외시킬 거고요. 한전산업은 2.2% 수익 구간이고 나머지 종목들도 상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도너리포트 이제 지금 상승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아직 좀 부진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한 종목씩 AS 들어보고 오늘 또 종목 공개해 주시는 날이니까 계속해서 관심 기울여서 이야기 들어볼게요. 일단은 편제포트에 담긴 종목들 AS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종목들 일단 잠시 보기 전에 시장 상황 살짝 말씀드리면 네. 이제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21선을 돌파를 하고 오늘 눌림이 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노란톡방에서 조정이 나올 때 아마 5일선을 지지해주는 그런 눌림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한 10시 정도부터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그랬는데 뭐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저점을 잡고 잘 올라와 준 것 같습니다. 우장 들어서면서 다시 조정이 좀 나오는 흐름이 보여지다가 지금 다시 한번 또 강하게 올라와 주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시장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뭐 월요일이니까 주봉 시작을 하는 구간이 이제 중요한데 일단 상승 출발을 해줬다라는 부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3,200포인트가 항상 그동안 좀 계속해서 이렇게 저항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좀 뚫어내주는 흐름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시장 흐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6월달 괜찮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 뭐 코스닥도 지금 괜찮은 흐름이고요. 제가 뭐 며칠 전에 시장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보면 이제 단기적인 이 추세 저항이 하나 있었고요. 저점 구간에 이 추세대 하단 이 구간을 지지를 해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구간 저항을 받고 이탈을 안 시키는 흐름이 나온다면 상승세 좀 강하게 올라와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 흐름대로 지금 이어져 가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지금 시장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좀 말씀드린 대로 크게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보이는 그런 흐름들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며칠 정도 좀 뭐 인플레이션이랑 테이퍼링 이슈 나오면서 좀 빠지긴 했었지만 아직 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난하게 박스권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울선 21선 돌파하고 단기 이평선들 정배열로 만들어 놓고 상승하는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도너리포트 종목들을 한번 봐야 될 텐데 현재 이제 도너리포트의 터줏대감이죠. 메디포스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 추세 저항 라인을 제가 좀 더 진하게 굵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보시 편하게 해드리면 이러한 이제 저항 자리를 돌파를 하고 나서 주가가 하단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온 시점부터는
그동안 반등이 잘 나와줬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도 32,000원 부근, 31,500원 부근을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 21선을 지금 하단으로 딱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정도 오늘 거래량 없이 지금 음봉으로 눌림이라고 하면요. 금요일 날 5일선 돌파하고 오늘 눌림 그러면 내일 양봉이 나올 가능성 좀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단기적인 저항 추세선을 그어보게 되면 이러한 저항이 지금 바로 상단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800원에서 700원 정도가 저항이 될 가능성 높은데 이 구간 이제 뚫어내 준다고 하면 또 단기 추세 굉장히 괜찮은 흐름으로 이렇게 뚫고 가는 그런 그림이 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에서 이제는 추세 전환을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인 금호석유인데요. 박스권 하단까지 좀 큰 폭으로 밀렸어요. 1차 한 번 정도 이제 손절가를 24만 원 잡았다가 조정을 좀 시켜놓은 상황이고요. 지금 이 석유화학 섹터 전체가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석유화학 섹터 내 종목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 것에 비해서 지금 주가는 좀 부진한 상황이긴 한데 뭐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이제 그 섹터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기대 심리, 그러니까 다음 분기의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지금보다 더 좋지 못하지는 더 좋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1분기 실적이 피크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럴 가능성보다는 뭐 무난하게 이거보다 뭐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은 좀 없겠죠. 물론 1분기 나온 실적이 작년 한 해간 나온 실적 비슷하게 지금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7천억 가까이 이렇게 나온 부분이라서 그걸 넘어서는 그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오면 좋겠지만 한 그 정도 선에서의 실적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이 라텍스 고무 장갑, 그러니까 이 고무 관련 합성 고무인데요.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의료용 고무 장갑의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실적도 많이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한 가지 호재가 미국에서 이제 콘돔 판매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백신 접종을 이제 마무리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밖으로 대외 활동도 좀 잦아지고 그렇게 되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무장갑에 대한 수요가 사라지는 부분을 또 채워 넣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타이어 이 부분에서도 수요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어 대교체 순환 주기 중국에서 8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데 그 부분이 요번에 작년에 일어났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올해부터 좀 수요가 터지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타이어 관련주들 함께 금호석유도 좀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오늘 음봉으로 조정이 나오는데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 지금 한 10거래일 정도 이렇게 놓고 한 20거래일 정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역대급으로 거래량이 말라붙어 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죄송합니다. 더 이상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안 일어나고 사고 싶은 사람들은 조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섹터 전체가 지금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디까지나 저는 이런 흐름을 눌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현재 보신 것처럼 조정이 나올 때 기관들이 좀 주도적으로 매도를 했던 부분들이 최근에 좀 괜찮게 매수세로 전환을 하면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거든요. 오늘 보면 지금 연기금이나 투신에서 그리고 외인들 또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요거는 이제 끝나봐야지 알겠죠. 장중에 밀어놓고 다시 가집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단기적으로는 22만 원 요 지지해줬던 요 가격대 지켜낸다면 이중바닥 만들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에서의 기간 조정 좀 단기적으로는 이어질 가능성 높다 이래 생각이 되고요. 결국 뭐 2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이라든지 그런 시점에 박스권 상단을 다시 돌파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약간 시간적인 투자를 좀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까지는 일단 잘 지켜보시고 그 구간만 이탈 안 한다면 제 생각은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사실 20만 원 앞에 전고점 저점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이 구간까지 보셔도 저는 뭐 무난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장기 상승 추세대 하단 부근이 이제 고 20만 원 부근이거든요. 그렇다면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금 나와 있는 실적 그리고 앞으로 나올 실적 1년간의 실적을 생각한다면 금호석유는 지금은 반값 할인 세일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릴 때 사야 되는 종목이라는 관점에서 혹시나 만약에 조정이 나와서 손절가를 이탈을 하더라도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도노리 포트에서 제외가 되더라도 이 종목이 뭔가 어떤 실적적인 부분을 들어간 부분에서 우리가 매도할 이유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는 가져가 볼만한 종목이고 내릴 때 더 살만한 종목이다라는 부분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생각을 해두시고 금호석유를 가지고 불안해하시게 된다면 한국에서 이제 어떤 종목이든 사서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좋은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실적을 믿으시고 가시면 되겠다. 조정이 나오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남해화학인데 보시면 이제 추세대 상단, 하단 이렇게 트렌드를 쫙 만들어 놓고 상승 흐름 좀 이어가다가 최근에 이제 조정 나온 이후 한번 이슈가 나왔죠. 반도체 소재로 이제 쓰일 수 있는 뭐 암모니아수 신사업으로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그 선박에 들어가는 친환경 연료 뭐 요거 관련해서 지금 진출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시세가 한번 나와주고 윗꼬리가 잡혔는데 요 윗꼬리가 나오는 시점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연스러운 자리고, 그리고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래량 지금 죽이면서 한 3일 정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왔던 요 시세가 나왔던 폭의 한 중심 정도까지 이렇게 조정 살짝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또 추세 전환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언제든지 또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고요. 뭐 지지와 저항으로 이렇게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저항 자리를 돌파한 구간, 그리고 뭐 조금 더 하단으로 밀려 내려오긴 했지만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저점을 잡아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괜찮은 흐름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지 싶습니다. 남해화학도 지금 보면 요 추세대 흐름대로 잔잔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구간 추세대 상단을 돌파해주는 그런 시점이 왔을 때부터 시세가 강하게 상단을 돌파할 경우 좀 큰 시세를 줄 수 있다라는 부분 여전히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가져가시면 되겠다. 그리고 오늘 안내비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될 텐데 이 종목이 안 갈 자리가 아니라 저는 굉장히 이제 조만간 이 종목이 움직일 거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주가가 20선 위로 올라와서 유지를 잘 해주고 있고 단기 이평선 정배열로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21선이 이제 조만간 이렇게 각을 돌리면서 상승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이고, 6월 11일 날 이제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 그러면 거기서 당대표가 뽑힐 거고요. 당대표 선출된 이후에는 국민의 이제 당과 함께 이렇게 통합, 그러니까 야권 통합이 되겠죠. 야권 통합을 이뤄 나가는 그런 이슈들이 불거질 텐데 그때 가서 이 안철수 관련주들이 한번 시세를 받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통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의원이 대권 주자로서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그래서 대권 주자로 나온 이후에 대권 단일화, 야권 단일화를 할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여전히 대권 주자로서의 종목이다라는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 계속 보유하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이 종목이 안 좋아서 포트에서 뺀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종목들 중에서 그나마 무난하게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도노리 포트에서 AS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고심 끝에 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목요일 날 편입시켰던 한전 산업인데요. 한전 관련주들 뭐 한전 이렇게 붙은 거 한전 기술부터 뭐 KPS 뭐 전부 다 괜찮은 흐름 나와줬었는데 한전 산업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상향 흐름의 신고가를 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 검침 관련해서 뭐 이렇게 하던 기업들 뭐 공기업화 시켰고 이 종목 역시 이제 그 용역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전소에 이제 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지금 공영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민영화 민간 기업이죠. 이제 상장돼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갖고 있고 한 부분들인데 이게 공영화 된다. 즉 공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발행돼 있는 주식들을 갖다가 다시 사모아야 되겠죠. 사모아서 이제 상장 폐지를 한 방향으로 자진 상폐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텐데 그렇다면 지금 사람들이 이 종목이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사모아야 된다는 관점에서 주식을 팔지 않을 경우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대적 M&A를 보통 이슈가 나왔을 때 이제 서로 주식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주주들이 좀 수혜를 입는 그런 현상과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유연맹이라는 곳이 이제 최대 주주로 있는데요. 이곳이랑 지금 의견을 좀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공영화 과정을 거쳐간다고 했을 때는 한국전력에서 얼마에 당신들의 주식을 지분을 제가 다 사드리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한국전력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되겠지만 그래봐야 지금 시가총액이 1,800억이거든요. 돈 많은 기업인데 뭐 좀 더 쓴다고 어디 나쁘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분도 돈 많이 벌 수 있게 비싸게 좀 사주셨으면 좋겠고 6,500원까지 전고점 월봉상 보시면 저항자리인데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니까 요 종목 보유하신 분들도 일단 이대로 한 4% 수익권인데 끌고 가신다 생각하시고요. 뭐 단기적인 저항자리로 볼 수 있는 전고점 부근 6,000원이 일단은 1차적인 저항자리인데 요 정도 가격대는 충분히 더 뚫어내고 상승하는 흐름이 더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도너 리포트 오늘 새로운 종목 공개해 주시는 날인데요. 두 후보군 어떤 종목들인가요? 네, 오늘 제가 라운시큐어라는 종목과요. 대상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대상은 처음 들어보셨죠? 처음 네, 들어봤어요. 아마 들어보시면 이 기업이구나 하실 네. 텐데요. 자, 일단 라운시큐어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라운시큐어 딱 이름 시큐어 딱 들어보시니까 뭐 보안 이런 거 관련된 회사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이제 공공기관이랑 일반 기업 대상으로 해서 모바일 보안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그런 업체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지금 뭐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을 적용한 이런 생체 인식 관련된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이 부분으로 좀 성장성이 커지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블록체인 기반의 이제 신원 증명해주는 뭐 그런 서비스 플랫폼이다 보니까 요즘은 뭐 저희 지문 인식이라든지 뭐 안면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모바일 결제, 간편 결제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을 선정한 이유는 이런 뭐 앞으로 보안이 좀 대세가 되는 그런 시점도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굉장히 괜찮다라는 흐름이 괜찮다라는 관점을 좀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 구간을 좀 돌파를 해내는 그런 흐름으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전일 갭 상승하고 음봉으로 좀 쭉 밀려 내려왔고 오늘 시가부터 상승해서 도지 형태의 지금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고 굉장히 큰 흐름의 좀 박스권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저항 자리를 뚫어내는 그런 흐름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서 우리가 분할로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아니더라도 한 며칠 안에 단기 지금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주가가 우상향하는 흐름을 계속 이어준다고 하면 시세 좀 크게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을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종목은 대상입니다. 대상이라는 회사는 이제 조미료 그리고 식품 뭐 첨가물 제조업체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이제 그 하얀 조미료 가루 잘 아시는 걸 생산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미원입니다. 네, 미원. 네, 미원을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자체 식품 브랜드들도 있어요. 간편식으로 나오는 이제 청정원 많이 들어보셨죠? 오, 네. 순창 고추장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햇살 담은 간장 등 이런 브랜드들을 이제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런 식품 관련주들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좀 상당히 괜찮은 편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면 기술적으로 월봉인데요. 월봉상 그동안에 이 3만 원, 29,000원 요 가격대 구간이 좀 굉장히 강한 저항대로 오랜 기간 작용을 해온 그런 종목이거든요. 2017년도부터 해서 박스권을 딱 만들어 놓은 종목인데 물론 요 박스권 하단을 이탈했던 구간은 우리가 다 아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빠진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상승세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한 절반 폭으로 이렇게 조정이 나온 이후에 기간 조정을 굉장히 오랜 기간 3년 정도 잘 거쳤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좋아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1조 조금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보는 실적 작년에 1,700억이라는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에 545억을 달성했습니다. 요걸 이제 곱하기 4로 해서 올해 한 해 실적을 예측을 해본다고 하면 약 한 2천억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컨센서스 상으로는 뭐 한 1,800억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여기에서 한 80%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야지 적정 주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다가 뭐 자본 관련해서 이제 그러면 이 종목이 자본 대비해서 부채가 너무 많거나 이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부채 비율도 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자본도 지금 뭐 1조 1,240억 정도. 그러니까 약간 한 10%에서 15%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고 그 다음에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한 그런 수혜, 식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추가적으로 좀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에 한 차례 3만 원이라는 이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대를 돌파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왔는데 조정 이후 다시 지금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 수급적으로 상당히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뭐 기관에서 계속 연기금에서 투신에서 금융투자에서 보험에서 지금 계속 꾸준하게 매수를 해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식품 관련주들 중에서 한 종목을 봐야 된다면 저는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들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라운시큐어 그리고 대상 둘 중에서 어떤 종목이 도너리포트 포트에 편입될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